2025년 9월 10일 오전장 시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이 상승한 이유는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어제부터 이슈가 나왔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죠. 대주주 양도세.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위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로 시작을 했다가 기관만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3,300포인트 돌파 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흐름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항을 돌파 못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코스닥 역시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흐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83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875 여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겠죠. 어떻게 됐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포함을 한 SK 하이닉스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쪽에서는 차세대 AI 메모리로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도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하이텍도 역시 반도체 상승으로 인한 동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노텍의 경우는요, 어제 아이폰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이폰 17 플러스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아이폰 에어라는 게 나왔는데, 뭐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아이폰은 혁신의 대명사인데, 이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율보행이나 협동로봇 기술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관세가 50%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철강비철 혼조세 강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대만이 한국을 월 단위로 앞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는 수출을 거의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그게 아니죠. 자동차도 있고 철강도 있고 그런데 이 철강 쪽이나 자동차나 품목별 관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TSMC보다 수출이 줄어들었죠. 미국 수출이. 이게 지금 반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TSMC,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관련주 중에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이익률을 상향 검토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선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도 오늘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으로 HD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어, 글로벌 ISS에서 뭐 합병 찬성을 권고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공운송과 해운운송은 혼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 어제 협상이 타결됐다,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죠. 현대판 음세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정년까지 하면 내 아들 취업시켜줘.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주객전도가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로봇주 갈 수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 돈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돈 올려주면 사람 뭐하러 고용합니까? 그냥 로봇 대체하고 말지. 저 같아도 그렇죠, 당연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한 번은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화학주 중에서 2차 전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미국 쪽에서 앨범알이 약세가 이어졌어요. 그 이유는 BYD를 포함을 한 CATL에서 아마 곧 광산의 중단을 한 내용 때문에 리튬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곧 다시 한번 채굴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앨범알이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화학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공장이 중단이죠. 스탑이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을 해서 LG 화학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반 석유화학이나 밑에 보시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주사라든가 은행, 증권, 보험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은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매출이 얼마나 더 나올 거냐, 그게 관건인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시적인 상승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건설주의 상승으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종목별로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대우건설이 시흥 쪽이죠. 거기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속이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가 구속이 된 경우는 없어요. 자, 유틸리티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유통과 음식료 혼조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주도 혼조세네요. 이게 원래 금리 인하하게 되면 제약주가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필수 소비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오게 되면 뭐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이런 카지노 관련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뭐 별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은 갈 종목들 위주로만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익 QNC와 원익 IPS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반도체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역시 기관 쪽에서 큰 폭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지온이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동국제약이 4%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LNC바이오는 최근에 파마리서치와 함께 보톡스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주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2차전지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게임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랑은 다르게 흐름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펄어비스의 경우는 도쿄게임즈의 도쿄 게임쇼에 참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JYP는 박진영 PD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요 급이 장관급이랍니다. 장관급 장관의 파워가 엄청 있는 거죠. 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죠. 로봇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로봇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로보티즈가 아마 유증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로보스타인가요? 로보티즈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하락하면은 다시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종목을 하나 들고 있죠.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얘기가 수면 밑에서는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화된 내용은 없지만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나텍이 상승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미국 쪽 어제 나왔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브릭스에서 중국이 이 희귀 광물을 계속적으로 미중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LB가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이네요. 얼마 전에 메리츠증권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가보지 않은 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가 41,000원 제시를 했는데 뭐 이쪽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CXL 어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코인테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인테크도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뭐 화장품 의류도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소프트웨어 혼조세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인 성광밴드와 태광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할 건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종목을 찾아드리고 있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종목 되게 괜찮았어요. 되게 괜찮았고 2차전지 실적주로 얘기를 한 게 4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인테크가 오늘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는 오늘 좋을 수밖에 없죠. 테크윙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로봇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2일부터 계속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가. 이게 제가 올라가는 종목 쪽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쪽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뭐 일부 HLB, VT, 원텍, 미용 관련주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때도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DIT가 오늘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 종목을 변경을 해볼게요. QRT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QRT는 그대로 두고요. 종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체크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결정을 하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확인을 했는데 윗꼬리 달고 있죠. 이러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빠르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주 중에서 SFA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FA 반도체는 이미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페스도 흐름 나올 것 같네요. 아마 네페스도 관심 종목으로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메스, 일동제약, DKT는 넣어 있죠. DKT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이 순간순간에 확확 바뀌어갖고 저항 돌파할 만한 종목들을 골라서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이미 오른 종목도 있고요. 조정 받으면서 타이밍에 다시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파미셀도 포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파미셀. 참고로 미리 저는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해놨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테크윙은 접근하기가 불안하네요.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홀딩을 해야겠지만 참고로 더 올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테크윙이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이제 어차피 종목은 많으니 다른 종목을 보겠다. 이 관점이 제 관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가 음봉 나오는 종목이 꽤 많네요. 하나마이크로는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종목을 넣는 거는 뭐 이렇게만 넣으면 되겠네요. 에이펙트 더 눌려야 되는데 삭제를 하겠습니다. 퓨릿? 퓨릿도 윗꼬리 달고 있는 모습인데 퓨릿은 차트 한번 볼게요. 퓨릿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포함을 하겠고요. 네페스 파미셀, 네페스 있던 종목이죠. 그렇죠? 있던 종목이고 파미셀 하나만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DIT를 포함을 해서 퓨릿, 주성 엔지니어링, QRT, 파미셀인데 참고로 DIT는 매수 타이밍이 이미 나와서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T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정을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DIT는 접근이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퓨릿의 경우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왜 넣었냐면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주가 충분히 바닥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T 확인해 보게 되면
요거는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돌파를 하고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분할 정도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접근 가능해요.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파미셀은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단을 찍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2,000원 부근. 그럼 적어도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파미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9월 9일이 없네요. 9월 9일이. 어제도 뭔가 넣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어쨌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